오늘은 헬스조선, 한겨레신문 등을 출처로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거품이 많지 않고 소변을 볼 때 순간적으로 거품이 일어나다가 곧 사라집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기 소변에 거품이 일면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거품의 정도와 거품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의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 소변에 거품이 많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소변에서 거품이 난다고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면 대개는 정상입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서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진다거나 몸에서 열이 날 때나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콩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 발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른보다 더 쉽게 단백뇨가 생기는데요. 이런 현상은 대개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또 성인은 고기를 많이 먹거나 격렬한 운동을 한 경우 또는 방광염을 앓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단백뇨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만큼 소변에 거품이 많이 섞여 나오거나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없어지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런 거품뇨는 신장, 즉 콩팥에 이상이 생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단백뇨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장 질환으로는 당뇨병, 사구체 신염, 고혈압에 의한 신장 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색이 탁하고 거품이 나는 증상이 반복되면 콩팥 이상에 의한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콩팥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거름망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서 배출되는데 이를 가리켜 단백뇨라고 하죠. 단백뇨는 정상적인 소변에 비해서 거품이 많이 나고 단백뇨의 거품은 양변기 물을 내려도 쉽게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질이 30mg 이하면 정상이지만 30에서 300mg 정도면 미세 단백뇨라고 하고요. 500mg 이상이면 단백뇨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적은 양의 단백뇨가 검출돼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서 단백뇨가 나온다면 콩팥 질환,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백뇨는 대부분 초기 증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받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뇨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콩팥 기능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결국 고혈압, 뇌졸중,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죠. 지속적으로 단백뇨를 본다면 콩팥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의 합병증, 약물에 의한 간질성 신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단백질 양이 적을 때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점차 많은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면 체내의 단백질이 정상 수치보다 적어지고 이로 인해서 눈, 발목, 다리가 붓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폐가 붓는 폐부종까지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누워서 잠들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고 호흡 곤란이 생겨 움직이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할 정도로 거품뇨가 있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다면 단백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그만큼 콩팥 기능도 망가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서 미세단백뇨 혹은 단백뇨가 검출되는 비율은 각각 13.5%와 4.5%에 이르고요. 당뇨 환자는 각각 20.3%와 6.4%로 나타납니다. 즉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비율이 2~3배가량 높은 셈이죠. 연구진들이 한국인 4만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 1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백뇨 등이 검출되고 콩팥 기능이 망가져 있는 만성 콩팥병을 앓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장혈관 질환으로 숨질 가능성이 최대 8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히 단백뇨가 나타나는 만성 콩팥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 기능을 보조하는 치료를 받으면 만성 콩팥병 악화를 억제할 수 있고 나아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단백뇨가 나타난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서 심장 및 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32%가량 낮췄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해야 하고요. 약물을 오남용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콩팥 질환과 단백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싱겁게 먹기, 금연, 혈압 조절 등 생활 수칙의 준수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염식, 저단백식, 저지방식이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콩팥 기능 악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요. 비만한 체형인 경우에는 콩팥병이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주기적인 운동으로 표준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